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지금 우리는 여기 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죠.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약법을 마쳤습니다. 자,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법률 행위로 정할 수가 없죠.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할 어떤 상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일일이 계약을 할 수 없거나 하지 못한 경우 법률 규정이 그 부분을 보충해줘요. 때로는 대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립, 그러니까 경합하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은 이렇게 바탕에 베이스로 받쳐주는 채권 발생 원인이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아니지만 급히 남을 도와야 되는 긴급한 상황. 이때 남의 일에 나섰다가 내가 비용 쓰고 또 잘못되면 책임지고 나보고 집 봐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괜히 나서는 게 필요한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사무관리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일 처리하고 나중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정산할 거 정산하자. 그래서 남의 일을 도와주더라도 내 비용 보전,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했냐 하면서 나의 노력과 비용이 떼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관리. 또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반환의 근거와 범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당이득인데 부당이득은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가 이루어지면 다 이 부당이득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많이 봤어요. 무효, 취소 이런 거 됐을 때 법률상 원인 없이 주고받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원상회복하는 근거가 바로 이 법 조문입니다. 이 부당이득 보시면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공부를 할 게 많이 있진 않아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의나 가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가했을 때 배상 의무. 이게 불법행위입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일정 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도 배상 책임 부여하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부터 보겠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이니까 이 공부는 법률 규정을 보면 돼요. 그래서 법률 규정을 여기에 옮겨놓고 각주로 필요한 설명을 했습니다. 각자 읽어보셔도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에서 이 사무는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근데 부작위는 사무가 되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걸 사무관리라고 하면 되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타인을 위해서 액션을 취한 작의, 사무만 사무관리가 됩니다. 자, 정의, 의무 없이, 의무가 있으면 사무관리가 안 돼요. 타인을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쫓아 가장 본인, 그러니까 원래 당사자, 사무관리자 본인 말고요. 이익되는 방법으로 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사무관리입니다. 남의 일을 할 때는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어떤 게 이익이 될까? 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자, 의무 없이 해서 의무 판단은 객관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무 있다고 잘못 알아도 사무관리는 성립합니다. 내가 법적 의무가 있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본인이 착각하더라도 실제로 의무가 없으면 객관적, 실제로 의무가 없으면 사무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사무냐 여부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사무는 이게 남의 일이라 착각해도 사무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여기 의무와 타인을 위한다는 부분은 주관적인 인식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불리함이 명백하면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사무관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면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본인에게 사무관리 성격하고 안 맞아요.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데 오지랖 부려서 막 나서는 거, 그거는 사무관리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 있는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무관리자가 앞에 두 개를 위반해서 사무관리할 때는 무과실 책임, 과실이 없어도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된다.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는 책임을 더 낮춰줘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 경감, 사유. 사무관리 중 긴급 사무관리. 사무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할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길에 이렇게 있는데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고요. 어떤 장애를 가진 분이 휠체어를 타고 여기를 건너는데 차가 이렇게 달려와요. 신호는 바뀌었고 위험하죠, 이 사람.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야. 서로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야. 생명, 신체의 긴박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서 쫓아 들어가서 이 사람을 밀쳤어요. 이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었어. 손해가 발생했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 구해준 사람한테. 이때는 일부러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위기를 잘못 판단했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긴급할 때 책임을 낮춰주는 거죠. 차가 오네, 나 쟤 좀 다치게 하고 싶어. 가고 확 밀어갖고 심하게 다치게 했다. 뭐 그런 경우 아니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사무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미 알고 있을 때는 통지 안 해도 되고, 태풍이 막 불어갖고 옆집에서 이게 막 문짝이 날아갈 것 같아. 이 문짝이 날아가지 않게 어떤 조치를 이렇게 취합니다. 이럴 때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해서 요거 조치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통지하는 거죠. 관리자는 본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할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공백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때는 그만둬야 되고 그게 아닐 때는 계속해야 됩니다. 항상 본인의 이익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하다가 에이 기분 나빠 탁 그만둔다. 그러지 말고 계속 할 의무를 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위반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이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683, 685 규정. 그래서 사무관리자도 보고 의무가 있고 자기가 받은 게 있으면 본인한테 줘야 되고 대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할 때 청구권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비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688조 제2항 규정 준용한다.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할 때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전 2항 규정을 준용합니다. 의사에 반한 사무관리했을 때 비용 청구는 본인이 받은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전체 비용이 아니라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자기 잘못 없이 손해를 받을 때 그럼 본인이 받은 이익 한도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의무 없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사무관리에 있는 이런 규정에 따라 비용, 손해배상, 또 책임의 범위 같은 게 정해진다. 사무관리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